자, 주요 서비스 이 부분은 일단 요렇게 한번 묶어줘야 되겠죠. 요렇게가 한 팀이에요. 좀 짧으네. 요렇게. 이렇게 봤을 때 주요 서비스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섹션이라는 태그로 묶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제목이죠. H2, 뭐 H3 뭐 이런 헤딩 태그로 묶어줄 거고, 전체 누리집 얘는 뭔가요? 같이 들어가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P로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목록이니까 요만큼은 U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UL로 할 거고, 여기 하나하나 들은 LI로 마크업을 할게요. 이렇게 마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열고 서비스 HTML 느낌표 탭 이렇게 해주고, 자, 주요 서비스 섹션 한번 묶어줄 거고, 클래스 서비스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H2 주요 서비스라고 써줄 거고요. 전체 누리집에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냥 P로 해줄 거고, 링크 걸려 있으니까 A로 감싸고 전체 누리집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부분 얘네들 해줄 건데 UL로 전체 묶도록 할게요. P는 끝났고, 다음에 전체 UL로 묶어줄 거고, LI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젠코딩을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검색하면 나와요. 젠코딩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외우면 좀 여러분들 코드 쓸 때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식이니까 LI가 총 12개다. 그리고 여기에 자식 요소로 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A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자식으로 다시 한번 저는 공공서비스 예약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는 저는 스펜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으로 묶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펜 해주고 탭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자동 완성이 될 거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공공 서비스 예약 붙여넣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붙여서 넣으면 되죠. 정보통 컨트롤 X 눌러서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이렇게 넣어주고 저장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마크업 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요거죠. 연결 프로그램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자, H2 전체 섹션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H2로 했고, 그 다음에 P로 묶었고, 그 다음에 UL 전체 UL로 들어갔고, 하나하나 LI로 넣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업이 끝났고요. 자, 얘네들은 모두 자 블록 레벨 요소이죠.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체 화면에 꽉 차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배경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소에다 지금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링크를 외부 CSS로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하실 때는요, 이왕이면 저처럼 주제별로 해서
주제별로 해서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나의 폴더를 만드세요. 주제별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CSS랑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이제 여기 휴지통에다 좀 버려놓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할 때 다 여기는 서울시티, 그 다음에 뭐 백세 해줄 거,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패딩 마진에 관련된 거,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템 메뉴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폴더를 다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CSS가 어딨지, 이미지가 어딨지, 이런 거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거를 보면 CSS가 다른 폴더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미지가 다른 폴더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지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 거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방금 만든 service.html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sprite.png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ervice.css도 또 만들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 하면은 오른쪽으로 편집기를 분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개 분할할 수 있으니까 분할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겁니다. 서비스 서울.html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서비스 서울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어저께 우리가 뭐 할 때 서비스 부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CSS랑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서비스 서울이라고 이름을 명시를 해 주었고요. 자, 이제 이 서비스 HTML이 아닌데 잘못했죠. 자, 파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SS입니다. 잘못 넣었어요. 서비스 서울.css 요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요건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 서울.html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지워주고 서비스.html, 서비스 서울.css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CSS를 연결해야 되죠. 연결할 때는 링크 하시고 탭키를 눌러요. 탭키를 눌러주시고, 자, SER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내용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제대로 내가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SER을 입력을 했는데 해당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폴더에 있다. 경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서울.css 요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이제 다국어 지원 캐릭터 셋 해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안 썼을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어가 깨질까봐 제가 언어 지원해 주는 거 적어 준 거고요. 초기화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자, 모든 별표는 모든 선택자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바깥쪽 여백 없애보도록 할 건데, 바깥쪽 여백을 없애기 전에 여기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근데 바깥쪽 여백을 없애면, 자, 바깥쪽 여백을 없앨게요. 얘는 마진 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진 0 이렇게 누르고 확인해 보면, 자, 바깥쪽 여백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있었던 거 여백 없어진 거 확인되고요. 패딩을 넣으면, 자, 모든 요소의 패딩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얘네들도 이렇게 패딩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있었던 li의 불림 모양 점점점점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할 때는 앞에 있는 점점점점 모양들은 이 리스트 스타일이 아니에요. 따로 CSS로 만들어 주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섹션을 제가 한번, 섹션을 오른쪽으로 좀 보내보도록 할 거예요. 섹션을 마진 레프트 한 500픽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자, 보이시죠? 이제 이 점점점점은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는 거고, 아까 마진형 패딩형을 했기 때문에 잠깐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점점점점들
없애줘야지 되겠죠. 저 점점점점 분릿은 li의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얘를 안 보이게 하겠다. 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안 보이게 됐죠. 안 보이게 되었고요. 요거는 잠시 임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글자 색깔 정리해야 되죠. A이고요. 글자 색깔 컬러는 이너릿해서 부모에게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넣었고요. 밑줄 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서 밑줄도 없애주었어요. 밑줄도 없애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죠. 전체 누리집 다음에 이거 뭐죠? 뭐가 있는데? 아, 요거 실수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 주었고요. 자, 그럼 이제 초기화는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초기화 되었고, 섹션에다가 배경 색깔, 옐로우 색깔 하나 깔아봅니다. 섹션에 배경 색깔 넣었는데요. 어때요? 화면에 꽉 차게 노란 색깔 배경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섹션은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색깔 배경이 전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H2 있어요. H2 섹션이 우리가 클래스 서비스니까 여기도 자 클래스 서비스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섹션 중에서 클래스가 서비스인 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띄어쓰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미가 달라지죠. 섹션의 후손인 클래스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면 꼭 주의하셔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헷갈리면 그냥 차라리 섹션을 쓰지 않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넣으면 클래스 서비스인 요소에 배경 색깔 들어간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클래스 서비스 안에 있는 H2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H2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H2라고 적어도 되지만 만약에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얘만 좀 특별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비스 안에 있는 H2 누구네 집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정은이라는 이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몇 번지에 사는 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가 딱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정은이 이러면 전국의 정은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누구 자식 누구 누구네 집 딸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도 배경 색깔 깔아봅니다. 자, H2도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의 크기만큼 화면에 꽉 차게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 못 오게 내용물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화면에는 꽉 차게 나옵니다. 블록 레벨 요소는 내용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화면에 꽉 차게 100%를 자리를 차지하는 게 블록 레벨 요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P 있습니다. P는 여기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안에 있는 자식인 P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냥 후손인 P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여기도 백그라운드 넣어보면 P도 이렇게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에 꽉 차게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은 UL입니다. UL도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면요. 자, UL도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UL의 높이는 자식의 높이만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UL 안에 있는 LI 요소들한테도 제가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면 자, LI들도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 안에 A가 있으니 LI 안에 있는 A에도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 안에 있는 A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었더니 li죠. li 안에 있는 a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면 a는 어떻게 됐어요? 아, 자기 크기만큼 내 내용물의 크기만큼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아, 인라인 요소는 자기 크기만큼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A 안에 또 스팬이 있으니 스팬도 한번 백그라운드를 넣어보면 스팬도 백그라운드를 넣어봅니다. 퍼플로 넣었어요. 아, A랑 똑같은 크기로 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내 크기만큼, 글자 크기만큼만 나오는 것은 인라인 요소이고 화면에 꽉 차게 나오는 것은 블록 레벨 요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블록 레벨 요소는 화면에 꽉 차게, 인라인 요소는 내 크기만큼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 특징은 블록 레벨 요소한테는 사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위드스 예를 들어서 500 픽셀 요렇게 넣어주게 되면 사이즈가 500 픽셀로 수정이 되었고요. 어떻게 됐어요? 자식 요소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부모가 500 픽셀인데 자식은 1000 픽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요소는 부모보다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픽셀 넣어봤고, 만약에 얘한테 600이라고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벗어나서 화면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이즈를 지금 다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가 큰 특징이죠. 블록 레벨 요소한테는 사이즈를 줄 수가 있다. 그럼 A한테도 똑같이 A한테도 위드스 500 픽셀을 넣어 본다면 어때요? A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그쵸? A는 들어갔는데 혹시 스팬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해서 스팬에도 넣어 봅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 인라인 요소에는 위드스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블록 레벨 요소한테는 사이즈를 줄 수 있다. 위드스도 줄 수 있고, 자, 하이트도 넣어볼게요. H2에다가 하이트 100픽셀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H2의 지금 핑크 색깔의 영역이 100픽셀만큼 길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커졌어요. 높이가 커졌는데 이거 똑같이 스팬에다가 넣어봅니다. 스팬에다가도 넣어볼게요. 안 먹혔어요. 그래서 결론. 블록 레벨 요소에는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높이, 넓이를 줄 수 있지만 인라인 요소에는 위드스도 안 되고 하이트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P 요소에다가 패딩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위에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10픽셀 이렇게 해서 위하고 아래에만 P 요소에 패딩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뿅, 어떻게 됐어요? P 요소가 넓어졌죠. 블록 레벨 요소에 패딩을 넣었더니 잘 들어갔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A 요소 스팬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에다가 패딩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넣었는데요.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죠.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굉장히 여기가 겹쳐졌어요. 여기는 지금 원래 이렇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A에다가 이걸 넣었더니 분명히 패딩이 들어간 거 확인은 되고 있거든요.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부모 요소가 나의 높이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맨 마지막 요소 10픽셀만큼 요거 인식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다. 비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패딩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른 요소와 겹쳐지게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원래 얘처럼 들어갔으면 나의 높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다른 요소들이 아래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들어갔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래로 내용이 떨어진 거는 아니다. 나의 높이가 커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F12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F12 눌러서 여기 A 부분 이렇게 스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팬은 요만큼 A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스팬이 이렇게 커졌고요. 그럼 내가 부모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높이는 자식의 높이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LI의 높이는 스팬이 커졌으니 LI도 같이 커져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LI의 높이 지금 보시다시피 24로 나오고요. A도 마찬가지로 높이 24로 나오고요. 스팬에다가 패딩을 넣었기 때문에 스팬의 높이는 44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래 부모의 높이는 자식의 높이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스팬에다가 패딩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A와 LI의 높이가 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LI들, LI 이렇게 있는데 LI하고 A가 이렇게 있어요. LI와 A는 같은 높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스팬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거죠. 얘가 LI고 주황 색깔이 LI고 빨강 색깔이 스팬이에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스팬한테도 넣었기 때문에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진 거죠.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에는 패딩 위아래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을 제대로 줄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팬에다가 스팬은 인라인 요소라서 안 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블록 레벨 요소한테는 패딩이 제대로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스팬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졌다. 하이트가 1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커졌습니다. 네. 이거요? 잘 안 보여서? 네네. 됐죠?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었더니 사이즈도 들어가게 됐고 하이트도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커져서요. 하이트는 잠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씩 하나씩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스팬입니다. 스팬의 길이는 44, 높이가 44로 되어져 있고요. A도 44이고요. 그 위에 있는 LI도 44가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스팬에다가만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었거든요. 얘가 높이가 4니까 A는 인라인 요소예요. 자식의 높이는 부모의 높이는 자식이 결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식이 44가 되어버리니 정상적으로 44가 되어버리니까 A의 높이도 44가 되었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LI도 44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인라인 요소에다가 이런 거 주지 않고 패딩을 넣어놓고 선생님 저는 이게 겹쳤어요.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인라인 요소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얘를 좀 지워주고 그렇다면 패딩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마진도 넣어보겠습니다. 마진은 P에다가도 마진을 좀 넣어볼게요. 마진 이렇게 해서 20픽셀 0 이렇게 위아래로만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마진은 나의 바깥쪽 여백이에요. 나의 바깥쪽 여백이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이 뭐예요? 이 서비스 영역인 거죠. 서비스 영역. 그래서 위아래로 20픽셀씩 여백이 생겼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스팬에다가도 똑같이 넣어볼게요. 스팬에다가 마진 20픽셀 0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저장 다시 하고 확인해 봅니다. 적용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패딩은 그래도 좀 배경 색깔이라도 좀 커지고 겹쳐지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잘못됐지만 잘 된 것처럼 우리가 눈속임을 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들어갔네 패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진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A에다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도 마진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요것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A는 인라인 요소에는 마진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LI에다가 마진을 넣었고요. 자, 공공 서비스 예약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위에는 노란 색깔로 보이고 여기는 파란 색깔로 보여요. 자, 파란 색깔 영역은 UL 영역입니다. UL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UL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L로 자리를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LI에다가 마진을 넣었는데요. 보다시피 LI 공공 서비스 예약에도 첫 번째 LI거든요. 잘 보세요. 공공 서비스는 예약은 첫 번째 LI인데 얘는 위쪽으로 마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P죠. P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누리집이 P인데 여기 위쪽으로 20픽셀, 아래쪽으로도 20픽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UL 안에는 마진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P와 UL 사이에다가 뭔가 다른 태그를 하나 잠시 넣어 보겠습니다. P하고 UL 사이에다가 H3를 해서 잠깐만 제목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넣고 자, 여기 공공 서비스 예약 위쪽을 잘 보세요. 자, 저장했고요. 뿅 들어갔어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H3에는 내가 무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H3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배경 색깔, 서비스에 있는 배경 색깔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UL의 위쪽으로는, 지금 LI의 맨 위쪽으로는 마진이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았다. 마진이 맨 위에 있을 때는 가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공 서비스 예약 이 위로 공백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들어 주려면 여백을 주고 싶어요. 공공 서비스 예약 위쪽으로 여백을 주고 싶어. 그렇죠. 여백을 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패딩 주면 되겠죠. 마진이 안 들어갔을 때는 패딩 주면 돼요. 패딩은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진은 위쪽으로 뭔가 붙었을 경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가 여백을 주는데 패딩도 가능하고 마진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냥 이럴 경우에는 패딩으로 넣자. 얘가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돼.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픽셀 넣었고 여기도 20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응답소에다가 준 여백인 거죠. 그쵸? 응답소에 위아래로 여백이 들어간 거고요. 서울 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서울 여백 여기도 우리가 LI에다가 마진을 20픽셀 20픽셀 주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20이 되었고 여기도 20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울 일자리가 있으니 일자리는 이 여백이 자, 응답소에 관련된 여백이고 서울 일자리 여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잖아요. 얘는 서울 일자리의 여백이고 얘는 응답소에 있는 여백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겹쳤죠. 응답소의 아래쪽 마진 바텀하고 서울 일자리의 마진 탑하고
겹쳐진 상황인 거예요. 이걸 바로 마진 겹침 오류라고 불러줍니다. 오류인데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은 안 합니다. 수정할 그런 뭐랄까 계획도 없다고 해요. 수정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진이 들어갔는데 어떤 요소의 아래쪽 여백과 어떤 요소의 마진 위쪽의 여백이 이렇게 겹쳐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응답소의 아래쪽 여백이 30이고 서울 일자리의 위쪽 여백이 20이다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숫자인 3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쪽 여백이 30이고 아래쪽 여백이 10이에요. 자, 이렇게 겹쳐졌어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숫자로 30으로 해서 통일돼서 그냥 이쪽 부분은 3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 20 더해서 여기 여백이 40이 아니라 아래쪽과 위에 있는 여백 해서 그냥 20 같은 숫자이면 그냥 20 이렇게 나오고 마진 바텀과 마진 탑이 다른 숫자일 경우에는 큰 숫자로 해서 여백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인라인 요소에는 마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블록 레벨 요소에는 사이즈를 우리가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100%가 블록 레벨 요소의 위드스 넓이이고 다음 인라인 요소의 넓이는 글자의 크기만큼 컨텐트의 크기만큼이 인라인 요소의 위드스 넓이이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에는 위드스 하이트를 원칙적으로 줄 수가 없다. 블록 레벨 요소에는 위드스 하이트를 줄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라인 요소에는 패딩 탑, 패딩 바텀도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블록 레벨 요소에는 패딩도 넣을 수 있다. 결론은 패딩 탑이 안 들어간 이유는 얘 패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높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인라인 요소는 나의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패딩이 들어가게 되면 나의 높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패딩이 들어갔네 라고 헷갈리게 얘가 표시를 해줄 수 있지만 제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부모의 높이는 자식의 높이로 결정이 된다. 인라인 요소에 만약에 높이 패딩이 들어갔다면 부모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에 대한 차이점을 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그냥 끊겠습니다.